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정말 머리를 띵하게 만드는 개념일 수 있어요. 바로 우주는 어떻게 무속으로 팽창할까? 이 질문에 대한 건데요. 생각만 해도 좀 막막하죠? 바로 이 질문이죠.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면 도대체 뭘 향해서 어떤 공간으로 커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우주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막막하게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여기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팽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뭐랄까, 어떤 경계선이 점점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커지는 모습. 이미 있는 공간 안에서 무언가가 부풀어 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단 말이죠. 바로 이 유한한 경계라는 생각. 이게 바로 모든 오해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를 하나의 커다란 공이라고 생각하고 그 공 바깥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요, 이게 왜 함정이냐면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걸 보면 오해와 현실이 딱 비교가 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왼쪽이에요. 방 안에서 풍선을 부는 것처럼 우주가 어떤 빈 공간으로 팽창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현실은 오른쪽입니다. 우주가 바로 그 풍선 자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풍선 바깥의 방은 없다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그럼 바깥으로 팽창하는 게 아니면 도대체 뭐가 커진다는 걸까요? 그 해답이 바로 시공간의 구조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하고 탄력 있는 천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천 자체가 그냥 쭉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을 그냥 한 방에 정리해주는 문장이에요. 우주는 무언가 속으로 팽창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 자신 안에서 스스로 팽창할 뿐이다. 자, 이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훨씬 명확해질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부분. 우주는 무언가 속으로 팽창하지 않는다. 이건 그냥 딱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우주 바깥이라는 공간, 그거 없다고요. 애초에 바깥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 그저 자기 자신 안에서 스스로 팽창할 뿐이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팽창이라는 게 밖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은하들이 막 날아가서 서로 멀어지는 게 아니고요.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이 고무줄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개념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고요. 그럼 잠깐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이 원본 자료가 이렇게 어려운 개념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설명했는지 그 설명 방법 자체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것도 꽤 유용하거든요. 보면 아주 명확한 3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생각, 그러니까 틀린 생각부터 시작하죠. 공감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 바로 핵심, 즉 정답을 던져줍니다. 좀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정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그림, 새로운 비유를 우리 머릿속에 넣어주는 거죠. 정말 똑똑한 방식이죠? 자, 그럼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최종 요점은 뭘까요? 단순히 우주는 저렇게 팽창하는구나 하는 과학 지식 하나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 당연히 우주에 대한 거죠.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우주는 어떤 빈 공간 속으로 팽창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시공간이라는 이 우주의 바탕 자체가 그냥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우주는 자기 자신 안에서 팽창한다.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정리되죠. 어때요? 처음엔 머리가 좀 복잡했는데 계속 곱씹어보니까 뭔가 되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개념 같지 않으세요? 밖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팽창인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건 우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소통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설명 방식 있죠? 그건 사실 우주뿐만 아니라 어떤 복잡한 주제를 설명할 때도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냥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설명에는 이런 의도적인 구조가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뭘 헷갈려 하는지 먼저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핵심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이해를 도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는 것. 이 순서만 기억해도 누구든 훨씬 더 좋은 설명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강력한 설명의 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이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은 다음에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 명쾌하게 설명해 보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